30년간 운영하던 반찬 가게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희는 새벽부터 가게 정리를 하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고 오후가 되자 텅 빈 가게만이 남았다. 이제는 좀 쉬자.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 청소를 마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외아들은 해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연락도 뜸했다. 20년을 살던 주택도 정리했다. 이제는 전세로 구한 조용한 아파트 10층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차례였다. 이사 첫날, 정희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가게 일로 몸에 밴 부지런함 때문이었다. 박스를 하나씩 뜯으며 살림을 정리하는데 문득 20년 살던 집 주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8호였지. 정희는 잠깐 헷갈렸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1200였다. 하지만 오랜 습관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 장을 보러 나섰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무심코 8층 버튼을 눌렀다. 옛집 8호와 헷갈린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가 아니네. 그때 8층 복도 끝쪽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인상이 단단해 보였다. 실수하셨나 보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어딘지 친근했다. 죄송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렸어요. 장바구니 무거워 보이는데 몇 층이세요? 10층이요. 남자는 말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정희는 고마웠지만 어색해서 작게 목례만 했다. 앞으로는 층 잘 보고 누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남자가 한마디 더 건넸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첫 인사치고는 참 특이했다. 일주일 후 아파트 분여회에서 환영 모임을 열어주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반찬 가게를 하셨다니 요리 잘하시겠어요. 나중에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주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정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술도 한잔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아서 얼굴이 금세 빨개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확인했지만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8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어 그냥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깐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또 길 잘못 들었어? 일주일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정희는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해요. 제가 또 술 드셨네요.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남자는 의외로 정희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유자차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남자는 곧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왔다. 저는 윤도훈이라고 합니다. 은퇴한 버스 기사예요. 이정희입니다. 반찬 가게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도훈이 건넨 유자차를 마시니 속이 한결 편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았다. 옛날 가게에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과 나누던 정감 있는 대화가 떠올랐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도훈의 말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고마웠어요. 패 끼쳐서 죄송하고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아래층에 사는 여자와 마주쳤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9층 김은자예요. 네, 10층 이정희입니다. 은자는 말이 많고 활발해 보였다. 첫 만남인데도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좋아요. 특히 8층 도훈 씨는 혼자 사는 거 아깝더라고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은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왜인지 얼굴이 뜨거워졌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새로운 분 환영하는 의미로요. 정희는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했다. 은자는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갔다. 토요일이 되었다. 정희는 집에서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들고 은자 집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훈도 있었다. 정혜 씨네요. 도훈이 반갑게 인사했다. 정희는 약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응답했다. 안녕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은자가 농담을 시작했다. 정혜 씨가 지난번에 도훈 씨 집에 밤늦게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 그건 제가 층을 잘못. 아파트가 좁으니까 소문도 빨라요. 도훈이 웃으며 받아쳤다. 사람들도 함께 웃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서 정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의미심장하게 웃거나 도훈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정희는 마음이 불편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정희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났다. 화장실에 가려다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새벽 택배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도훈이었다. 도훈은 복도에 쓰러져 있는 정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요. 도훈은 망설이지 않고 정희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응급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희는 의식이 흐릿했다. 가게 접을 때 건강검진했어야지. 도훈의 잔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도훈이 함께 따라왔다.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훈 씨가 아니었다면.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사실은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아내하고 정혜 씨 가게 단골이었어요. 정희는 놀랐다. 정말요? 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못 갔지만요.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는 가게 앞을 지나가기도 힘들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멀리서나마 가게 불빛을 보면 안도가 됐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게요. 정희는 마음이 뭉클했다. 그동안 수많은 단골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훈과 그의 아내는 기억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가게가 그런 의미였다니. 저도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외로워요. 정희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외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뜸하고요. 가게 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그 이후로 정희와 도훈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정희는 주 12회 도훈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도훈은 정희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은자는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지만 이제는 둘 다 웃어넘길 수 있었다. 요즘 정혜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도훈 씨도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파트 사람들의 말이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다. 혼자 먹는 밥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때로는 도훈과 함께, 때로는 도훈이 좋아할 반찬을 생각하며 먹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다. 도훈도 변했다. 퉁명스럽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끔 농담도 했다.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혜 집 앞을 지나가며 안부를 묻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8층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은자와 마주쳤다. 또 8층 다녀오셨네요? 은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반찬 좀 가져다 줬어요. 좋은 일이죠. 혼자 사는 남자분들 끼니 거르기 쉬운데 이제는 이런 말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10층에 내려 집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길을 지켜주는 사이가 된 것 같았다. 정희는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파트에서 정말로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이다.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생겼고 자신도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냉장고에서 내일 도훈에게 가져다 줄 반찬을 확인하며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인연이 생길 줄 몰랐다.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고요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정희처럼, 도훈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층 아래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실수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다. 정희는 내일 아침 도훈에게 가져다 줄 김치볶음밥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밤이었다.